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기본 앱의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 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가 있으나, 근데 최근 2017년에 구글에서 2011년도에 릴리즈가 된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201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틀린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코틀린은 자바와 거의 100% 호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바를 배우신 분이라면 뭐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바의 복잡한 표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고요. 아울러 이 코틀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텔리제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코틀린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코틀린을 만들고 그거를 안드로이드 앱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틀린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코틀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 소위 말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만 한다, 그러한 언어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함수형 프로그래밍까지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iOS에서 모두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틀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한 뭐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버 프로그램이나 클라이언트까지 다루는 풀스택 웹 개발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코틀린 언어입니다. 아니, 코틀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면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사실 있기는 하지만 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면, 낙오자가 없이 자신이 이 코틀린을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이제 코틀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한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린 바대로 뭡니까? 이 본 강의는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방법을 다룹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얼핏 보면 자바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바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법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알겠죠? 그만큼 효율성이 좋은 코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틀린만의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자바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처음 배우신다면
이번 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을 통해서라도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언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바에 익숙하다면 두 언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은 보죠. 자, 코틀린 언어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코틀린은요, 젯브레인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물론 젯브레인즈라는 게 이 회사에서 만든 것도 바로 인텔리제이예요. 인텔리제이 IDEA라고 부르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젯브레인즈에서 오픈 소스 그룹으로 만들어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틀린은 2011년도에 최초로 공개가 되고 즉 릴리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서 구글이 어떤 행사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I/O 행사라고도 하는데 그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공식 지정 언어로 지정하면서 상당히 대중들에게 특히 프로그래머들에게 알려진 언어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 공식 언어로 채택하기 이전에는 전부 자바로 개발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얘가 자바와 100% 호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바로 만들어진 앱이라고 할지언정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틀린 언어를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업데이트 할 때. 자, 자바는 원래 인도네시아 섬 이름을 따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바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코틀린도 역시 러시아에 있는 섬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쉬엄쉬엄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바의 가상 머신인 자바 버추얼 머신, 즉 JVM에 기반을 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즉 코틀린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JVM 위에서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코틀린 소스 이제 코틀린을 배워서 코틀린 소스를 만들면 코틀린 컴파일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있잖아요. 인텔리제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틀린 소스를 짜요. 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디컴파일 그러니까 다시 컴파일한 부분을 쫓아가는 도구가 그 도구가 있어요. 개발 도구 중에 그 도구를 클릭을 해보면 얘가 자바의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바 바이트 코드로 그래서 자바로 디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자바 바이트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누가 JVM이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코틀린은 분명 자바와는 다른 언어이기는 확실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확장자로 .자바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로 바뀝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컴파일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라고 코틀린 파일을 만들면 뒤에 KT가 붙어줍니다. 코틀린 파일이라는 이름을 형태로. 그래서 여튼
사용하지만 코틀린은 확장자를 .kt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코틀린 컴파일러가 그게 이제 코틀린 컴파일러의 약자가 코틀린 C가 됩니다. 바이너리 빈 폴더에 우리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그 빈 폴더에 보면 코틀린 C가 존재하는데요. 코틀린 C가 .kt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역디 컴파일을 하면 자바 코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개발자는 자바와 다른 코틀린 언어로 코틀린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지만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자바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를 JVM이 실행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때문에 코틀린이 자바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언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자바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바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뭐 조금 그래도 새로운 언어에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이 요즘에 추세가 2017년도 이후로부터 이제 뭐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제 코틀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코틀린에 관심을 가지는 개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 이후에 혹은 이전에 만들었던 그러한 앱들을 만든 회사나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 혹은 뭐 프로젝트 팀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코틀린 언어를 배워서 코틀린 언어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앱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앱을 만드는 인구가 대략 통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자바로 하지 자바로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배우면 자바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언어구나. 그리고 상당히 코드가 간결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공식 언어가 코틀린으로 바뀌었지만 앱을 개발할 때는 여전히 자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코틀린을 사용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어야 개발자들도 코틀린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틀린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데요. 코틀린으로 앱을 개발하면 자바보다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구글에서는 다음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력과 간결함이에요. expressive and concise. 그죠? 그래서 코틀린의 최신 언어 기법을 이용을 하면 훨씬 간결한 구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로직을 자바와 코틀린으로 각각 작성을 해보면 코틀린 코드가 훨씬 간결하다는 것을 앞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얘는 자료형 오류를 또 미리 잡을 수 있는 정적 언어예요. 그래서 컴파일 될 때 자료형을 검사해서 확정하는 정적 언어예요. 그래서 자료형 오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가지고 또한 프로그램의 안정성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널 포인터 익셉션. 아마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널 포인터 익셉션은 어떨 때 발생하나요? 그렇죠. 자바로 우리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스턴스 혹은 객체가 없는데 그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나 혹은 멤버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코틀린은 이러한 널 안전성,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널 세이프티라고 하는데요. 널 안전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널 상태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뭐 스트링, str 그리고 대입 연산자 쓰고 거기에다가 초기화를 한답시고 널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틀린은요 기본형 타입이 없어요. 모든 게 전부 참조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참조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구조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개념이나 혹은 C 언어의 포인터까지도 또 습득을 하셨다면 좀 많이 그래도 제가 메모리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널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런타임 오류인 널 포인터 예외,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객체가 널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변수를 널 허용과 널 불허용으로 구분해서 선언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로써 널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컴파일러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가 널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널 안정성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배울 텐데 이 널 안정성을 우리가 어떠한 변수의 자료형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요. 물음표를 붙이면 이거는 널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자료형을 적고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널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형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리하죠. 그래서 널 안전성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코드 나중에 나올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한 상호 운용성, 그죠? 인 뭡니까 이게 인터오퍼러블이죠, 그죠? 예. 그래서 코틀린은 자바와 제가 100% 호환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코틀린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바 클래스나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코틀린 코드에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도 코틀린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잘 해서 잘 만든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앱을 개발할 때 자바와 코틀린을 혼용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자바로 개발한 앱을 유지 보수할 때 추가하는 코드만 코틀린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모든 언어들은 C 같은 경우는 절차지향적 언어고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조금 지원을 하죠. 람다식이 들어옴으로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을 이제 코드를 치게 되면 이 코드가 끝났다라고 구분하는 게 바로 세미콜론이죠. 그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해도 좀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러한 세미콜론이 사라짐으로써 혼돈의 여지를 줄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되려 편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코틀린은 이거 구조와 동시성 얘기하기 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거나 혹은 함수를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는, 즉 이거를 우리가 고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둘 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와 동시성이라고 해서 Structured Concurrency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코틀린 언어가 제공하는 코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코루틴. 자, 자바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패럴리즘, 병렬성 프로그래밍과 같이 사용을 하려면 자신의 코어가 몇 개인 거에 따라서 우리가 스레드 풀을 만들거나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아니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바에서는 그 내용을 하죠. 물론 코틀린도 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거 말고 스레드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업 단위를 의미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스레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톡은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죠?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업 관리자에 띄우면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채팅하는 기능도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뭐 채팅창이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파일 전송도 있고 뭐 선물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능들을 자바로 만든다면 스레드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레드는 실질적으로 스레드를 하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혹은 스레드 풀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CPU의 간섭과 CPU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아무래도 리소스를 사용하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루틴이라는 것은 스레드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레드 한 개 정도 생성을 해서 그 안에서 다수의 코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백그라운드 데몬 스레드로도 만들 수도 데몬 형태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코루틴을 이용을 한다면 자원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동시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 코루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지니고 있고, 근데 얘는 단점이 코루틴 위에 부모 코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코루틴은 이제 뭐 럼블라킹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부모의 럼블라킹이 이제 코루틴 환경이 끝나버리면 자식 코루틴도 따라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러한 코루틴은 그러니까 자바의 스레드와 유사한데, 그에 비해서 뭐라고요? 자원을 적게 먹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코루틴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아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론치라든지 우리가 뭐 think 블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블락을 이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동이나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같은 작업을 할 때, 네트워크 연동이나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같은 작업들은 전부 다 백에서 실행을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그리고 이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많이 사용을 하지만, 말씀드린 바대로 iOS 앱뿐만 아니라 서버 쪽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웹 개발할 때 대표적으로 대다수가 자바를 배우고 JSP를 좀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딱 틀을 갖춰 놓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백엔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도 코틀린으로 개발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구글 공식 통계를 보면 본 강의, 지금 현재 2022년 10월 정도인데요. 본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65% 정도가 안드로이드 앱을 코틀린으로 개발한다라고 구글에서 통계를 내놨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예, 그만큼 이미 절반이 넘어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뭐 핀터레스트, 뭐 에버노트, 뭐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트렐로, 그리고 스퀘어, 뭐 코세라, 이런 것들은 전부 코틀린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채택이 된 지 5년째잖아요. 5년째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앱이 아직까지는 자바로 만들어진 게 많기는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코틀린 파일의 확장, 코틀린 파일의 구성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코틀린 파일의 확장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kt입니다. 다음은 user.kt라는 이름의 코틀린 파일의 패키지와 임포트 구문을 선언하고, 데이터라고 여기 있죠. 그죠? 데이터라는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format date라는 함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저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보세요. 자바죠. 자바의 패키지를 지금 땡겨와서 임포트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바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전역 변수라도 해도 int 해서 데이터하고 여기에다가 10 이렇게 넣는 게 자바 코드죠. 그래서 자바 코드에서는 이게 int가 기본형 타입으로 4바이트의 정수 타입을 지니는 기본형 자료형이에요. 그죠?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코틀린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바 혹은 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바는 변할 수 있는 값을 여기서 넣어두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발은 VAL인데요. 이거는 읽기 전용이에요. 수정할 수 없어요. 상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함수를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뭐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리턴 타입이 먼저 오죠. 그리고 뭐가 와요? 포맷 데이트 이렇게 오고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가 저 데이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에서 데이트 이렇게 선언물을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있으니까 리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코틀린은 펀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들어오고요. 함수라고 먼저 알리고 함수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 그러니까 매개 변수 명이 들어오고 콜론에서 뒤에 여기에 붙인 거는 이 변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자료형이 먼저 나왔잖아요. 자바에서는 그죠? 그리고 비로소 이 스트링은 이 함수가 리턴을 하는 타입이 스트링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물을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신텍스가 좀 틀리죠. 그죠? 예, 문법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SD에서 우리 심플 데이터 포맷 아시죠? 그죠? 예, 이러한 패턴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SD 포맷에서 데이트 값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데이트를 이러한 형태로 바꿔서 문자열 형태로 바꿔서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울러 클래스를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얘는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private, public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protected 그리고 디폴트 자바에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단 나중에도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프라이빗가 들어갑니다. 프라이빗는 같은 파일 내에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물론 여기 앞에 this를 붙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멤버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리턴 타입이 생략이 됐죠.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콜론을 넣고 여기에다가 유닛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 유닛은 반환형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자바의 보이드와 조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구현부에서 자, 자바에서는 우리는 출력문을 만들 때 시스템점, 아웃점 출력 스트림에 있는 프린트 ln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바, 이 코틀린에서는 그냥 프린트 ln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달러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변수를 값을 출력하겠노라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요거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패키지 구문을 이 파일을 컴파일 했을 때 만들어지는 클래스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며 그리고 소스 파일에서 맨 처음 한 줄로 이렇게 패키지명을 만들었어요. 그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즉 이 파일은 클래스 파일 이 파일의 클래스 파일은 com 밑에 example 밑에 chapter 3라는 폴더에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키지 이름은 KT 파일의 위치와 상관없는 별도의 이름으로도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user.kt 파일이 com.example.test3 안에 있다라고 있더라도 같은 패키지라면 이제 같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더라도 패키지 ch처럼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은 ch3 폴더에 생성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임포트 구문인 패키지 구문 아래 여러 줄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임포트 문 아래에 이와 같이 전역 변수 그리고 함수, 클래스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와 함수는 클래스 안뿐만 아니라 클래스 밖, 최상위에서도 선언할 수도 있고요. 단 이것을 실행해야 할 메인 함수가 있는 파일은 별도로 같은 패키지에 생성하여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젯브레인즈에서 만든 통합 개발 환경 툴인 인텔리제이에서는 이 한 파일 내에서 여기에다가 메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아무리 적어 놨더라도.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여기에 메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클래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코틀린의 파일에 구성하는 부분의 조금과 그리고 코틀린의 등장 배경과 장점,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코틀린이 컴파일이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습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